제4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26번까지 풀었고요. 이번 시간 27번부터 들어갈게요. 자, 27번 문제 들어갑시다. 자, 밑줄근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역사 다큐멘터리 기획의 이 왕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거죠. 초기에 문신에 선발된 관리들이 규장각에서 교육받는 모습을 연출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37세 이하의 당화관을 뽑아서 능력 좋은 사람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관리로 내보내는 제도. 그렇죠? 수원 화성의 축조를 명하는 왕의 모습 정약용을 시켰죠. 누가? 정조가 시켰습니다. 자, 첫 번째 집현전을 설립한 거 세종이지요. 세종. 자, 두 번째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그럼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중건했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 대전 통편을 편찬한 것 정조. 네 번째 보시면요.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세종이지요. 다섯 번째 보시면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숙종 때. 그렇죠? 청해 그 요청으로 인해서 그 어딥니까? 그 백두산에 모여서 청나라 목국등하고 우리나라 박권이 경계를 설정하고 비석을 세웠으니 그것이 백두산 정계비. 자, 우리가 28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자. 이 그림은 순무영진도입니다. 자, 1811년 평안도 지역에서 일어난 무엇을 진압하기 위해서 송무영군이 정주성을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1811년 평안도 그리고 정주성 이렇게 이제 나와줬으니 이게 무엇이다? 홍경래의 난이다. 그렇죠? 그래서 1811년 누구 때? 순조 때.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순조 때 진압을 홍경래에 난 진압을 위해서 그 순무영군이 파견된 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자, 첫 번째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에 의해서 진압되었다라는 거 이거 뭡니까? 동학 농민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사건의 수습을 위해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으니 이것이 임술농민봉기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공신책봉을 품고 불만을 품고 이괄이 주도하여 이 난을 일으켰다라는 거 이괄의 난을 얘기하고 있고 인조 때. 자, 네 번째 그 삼수병으로 편제된 훈련도감을 설치하는 계획이 언제입니까? 임진왜란 아닙니까? 그렇죠? 자, 다섯 번째 보시면 세도 정치기 수탈과 지역 차별에 반대해서 일어난 것이 홍경래의 난. 오케이. 자, 29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가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자. 29번 역사신문 가 농민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었다라는 거죠. 교조 최재우 처형 이후에도 무엇은 교세가 줄줄 앓고 1대 교주 최재우가 처형됐나 봐요. 자, 2대 교주 최시영이 교리와 교단을 정비하고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내천 사상 뭡니까? 동학 농민운동이잖아요. 그렇죠. 조금 있다가. 그래서 이 동학사상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내천 사상. 그래서 최재우가 처형당하고 이대 교주 최시영이 활동을 하게 되는 동학을 지금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지. 1번. 소격서 폐지의 배경을 분석한다. 이거 누구 때예요? 중종 때 조광조가 했는데 소격서는 도교와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팔관회를 중시한 이유를 살펴본다. 고려 태조 왕건이 팔관회를 중시했는데 불교 뿐만 아니고 뭐 민간 신앙까지 내포하고 있는 국가 행사였다. 세 번째, 신유박해로 희생된 인물들을 검색한다. 1801년에 천주교 박해 사건이죠. 천주교와 관련 있고. 네 번째,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의 내용을 파악하려면 동학이죠. 다섯 번째 보시면 황사영 백서 사건의 전개 과정을 알아본다. 이 신유박해 있죠. 신유박해 그 황사영이 이 내용을 베이징 주재 그 주교에게 프랑스 주교에게 그 알리려다가 발각된 사건 됐습니다. 천주교와 관련 있고요. 자, 우리가 30번 문제에 들어가 볼게요. 자, 가에 해당하는 세시 풍속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풍속. 자, 땡땡 민속박물관인데요. 우리 민속박물관에서는 무엇을 맞이하여 이날에 행하는 풍습,
됐다라는 거죠. 일자, 장소, 3번에 체험 프로그램, 부섬 예방을 위한 부럼 깨기, 해충 피해 방지를 위한 쥐불놀이, 애군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한 달집 태우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대보름이죠. 정월 대보름에 있었다라는 거죠. 음력 1월 15일에 있었던 우리 정월 대보름 명절을 물어보고 있으니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1번 볼까요? 1번 뭡니까? 단오죠? 음력 5월 5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품물에 머리 감기, 그리고 대추나무 시집 보내기 이런 것들. 두 번째 칠석이죠. 음력 7월 7일 날 칠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칠석맞이, 밭에다가 재를 올리는 것, 이런 것들을 했었다. 자, 한식은요. 동지 이후 105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찬 음식을 먹는 날. 네 번째 보시면 대보름 됐고요. 한가위는 그 8월 15일이죠. 추석. 그렇죠? 자, 그래서 차례 성묘 그리고 민속 놀이를 즐겼던 날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31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곳은 사건의 격전지였던 강화도 광성부의 손들목 돈대입니다. 미국 함대의 침입으로 시작된 이 사건에서 어제현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이 미국과 전투를 벌였다라는 거죠. 이거 뭐예요? 신미양요죠. 광성보 어제현. 그렇죠. 그래서 1871년 누가 미국이 쳐들어온 거 어제현 장군이 막았다라는 거죠. 1번. 자, 이모군란의 결과를 알아본다. 이모군란 1882년에 있었고요. 이모군란 결과 재물포 조약 이런 것들이 체결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한성조약. 한성조약은 갑신정변의 결과 아닙니까? 1884년 갑신정변의 결과 한성조약이 체결됐고. 세 번째 병인박해가 일어난 계획이 천주교 박해죠. 그래서 1866년에 있었다라는 거죠. 병인박해 신명유하고 관계가 없고. 자, 제너럴 셔머너 사건의 영향을 조사한다라는 거죠. 자, 제너럴 셔머너 사건. 그래서 이 미국 상성 제너럴 셔머너가 평양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소각된 사건이죠. 그에 대한 일종의 복수죠. 그것이 신미양요고. 자, 4번이 맞고요. 다섯 번째, 삼국간섭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자. 1895년에 있었던 삼국간섭, 그렇죠?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일본의 그 요동반도를 반환해라라는 그 요구 조건, 그렇죠? 됐습니다. 자, 31번에 신미양요가 관련이 있는 것은 4번이고 우리가 32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가의 기구에 들어갈 설명, 가에 대해서 알려달라라는 거죠. 1880년 개화정책을 총괄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구로 의정부와 육조는 있는데 그 아래 그 옆에 따로 무엇을 만들었느냐? 통리기무 아문을 만들었죠. 자, 통리기무 아문을 만들었고요. 자, 이 아래 12사를 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에 있고요. 자, 1번 한번 볼까요? 1번 뭡니까? 방문국이요. 1883년에 만들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국정출판사다라는 거죠. 출판과 관련이 있는 곳. 자, 두 번째 승정원이요. 승정원은 그 조선시대에 비서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죠. 왕명출납 이런 것들. 그렇죠. 자, 세 번째 원수부요. 원수부는 그 제국대, 대한제국대 황제 직속기구였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보시면 그 탁지아문이요. 가보개혁대 국가의 그 재정을 총괄했던 담당했던 기구 여기 탁지아문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2번에 5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33번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자,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자. 누군지 모르겠다. 자, 개화사상가고 정치가입니다. 생물연대를 보시면 1856년부터 1914년까지고요. 자, 주요 활동 일본, 미국에서 유학을 했고 조사시찰단, 보빙사절단에도 참여를 했다라는 거죠. 을미개혁대 단발령을 주도했고 보빙사 단발령은 모르겠고 저서에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서유견문 누굽니까? 유길준.
그렇죠? 6.1준. 자, 6.1준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자. 1번. 자,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자, 1934년에 여의당 전설을 간행하는 계기로 인해서 정인보, 문일평, 안재웅 이분들이 활동을 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두 번째, 조선 중립화론을 주장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싸하죠. 그러니까 우리 중립을 주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청해야 된다 얘기를 했지만 당시 민씨 정권에서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서울진공작전을 지휘했다. 이 인연과 허위 정도가 되겠죠. 자, 네 번째,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하였다. 신채호 선생이죠. 신채호 1923년에 당시 의열단 단장 김원봉이 김원봉 선생이 부탁을 했죠. 그래서 내가 의열단 행동 강령을 작성해 주겠소라고 한 거죠. 그래서 조선혁명선언. 자, 다섯 번째, 조선말 큰사전, 우리말 큰사전을 주도한 것은 어디예요? 조선어학회 사건이, 조선어학회지요. 조선어학회가 1931년부터 42년까지 활동을 했는데, 조선어학회 42년 때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인해서 활동이 이제 중단되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34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해에 해당하는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책을 찾아봅시다. 자, 영남 유생 이만손 등 만명이 올린 연명상소의 대략의 영남 만인소 아니겠습니까? 방금 수신사 김홍식이 가지고 온 황준원에 무엇이 유포되었다라는 거죠. 자,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일본에서 조선 책략을 보고 이것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화 사상가들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과 수교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위정척사 사상가들은 어떻게 됩니까? 상소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보자라는 거죠. 1번. 식민사관에 의해 편찬되었다. 이것은 아직 아니죠. 두 번째, 양방의 무능과 허례를 비판하였다라는 거, 뭐 양반전, 허생전, 호질 이런 박지원의 소설. 세 번째, 동물들의 입을 빌려 인간 사회를 풍자하였다. 이건 뭐 금수회의록이죠.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정도가 될 것이고, 네 번째,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묘사하였다. 구한말에 유입됐어요. 그래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철로 역정이에요. 자, 다섯 번째 보시면 조선이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제안을 했고, 그렇죠? 이것이 이제 5번이 정답이고, 그래서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지요. 자, 우리가 이제 칠판을 좀 지워보고 35번 문제로 들어갑시다. 35번. 자, (35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자.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김옥균. 급진기합한데. 자, 사진 속의 인물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개화 정책에 불만을 품고 우정총국 개국 축하를 기회로 삼아서 이 사건을 일으켰으니 이것이 무엇이냐? 갑신정변 아닙니까? 자, 연도는 1884년이고요. 자, 그래서 그 우정국 축하 개국 축하연에서 급진개화파들이 온건개화파들을 습격한 사건이죠. 1번. 청문회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갑신정변에 당시에 14개주 정강을 발표하고 3일 동안 평등한 사회가 있었어요. 세상 있었지만 청문회 개입으로 3일 만에 끝났다라는 거죠. 두 번째, 보국 안민 재폭구민의 기치로 내세웠다라는 거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그렇죠? 동학농민운동 1894년에 있었던 동학농민운동이고요. 세 번째, 재물포 조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 1882년에 이모군란의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이모군란 결과 재물포 조약 체결하고 배상금 지불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최초의 군대가 주둔하게 된다. 외국 군대. 자, 동남이 4번 별기군, 신식군대 별기군이 창설하는 배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81년에 있었고 이것은 이제 개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죠. 자, 다섯 번째. 김윤식을 청해 영선사로 파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역시 이것과 비슷한 얘기인데 자, 개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청나라에 가서 공부를 해라라고 해서 보냈던 영선사지요. 됐습니다. 그래서 갑신정변과 관련이 있는 것은 1번이 정답. 36번으로 들어갑시다. 36번. 자, 밑줄 그은 이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 사실은 옛 러시아 공사관의 모습이구나. 그렇죠? 아, 이게 러시아 공사관이구나. 고종이 일본의 위협을 피해 거처를 옮긴 이 사건과 관련된 곳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피신한 사건 아관 파천이죠. 1896년 2월 달에 있었던 아관 파천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관 파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열광의 이권 침탈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거죠. 1번. 당백전이 발행되었다라는 거 1866년에 당백전을 발행했고요. 자, 두 번째. 적화비가 건립되었다. 1871년 고종이 그 즉위하고 있을 때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했었고 그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결과로 적화비를 세웠다. 자, 동그라미 3번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었다라는 거죠. 1862년 세도 정치의 그 정치 문란으로 인해서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났던 진주 임술농민봉기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네 번째, 대한제국 수립이 선포되었는데 1897년 그 10월 달에 그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온 고종이 황제국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대한제국, 연호는 광무로 하였다라는 거죠. 자,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것은 1882년. 그래서 그 조선 책략이 국내에 유포된 이후에 개화파들이 주장을 해서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됐으니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과 맺은 조약 조미수호통상조약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37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가 시기에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자. 의병. 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만국평화회의에 은밀히 특사를 파견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라는 거야. 헤이그 특사 파견. 자, 헤이그 특사는 언제 파견하죠? 1907년. 그 6월 달에 파견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기 끌려가는 사람들이 작년에 총독으로 부임한 데라우치를 암살하려고 했대. 이게 사실이냐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들은 바로는 일제가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날조 사건이다라고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뭐예요? 안학사건인데 안학사건에서 그래서 이제 소송을 걸었죠. 몇 명? 105명에게 이른바 백오인 사건이죠. 자, 백오인 사건이 1911년 신민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일제가 날조한 거다라는 거죠. 자, 가번 한번 갈 수 있는 거 찾아보자. 1번. 자, 1번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을 물리쳤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것은 조선혁명군이죠. 그래서 중국의 의용군과 연합해서 활동을 했으니 이 1830년대 초반이에요. 자, 초반에 1832년 영릉가 전투.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고종의 조칙에 따라 대부분 해산된 것은 을미의병이다라는 거죠. 1895년에 그 전개한 을미의병이니까 훨씬 이전 상황 들어갈 수 없고 자, 3번 보시면 해산된 군대 군인 중 일부가 합류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미의병인데 정미의병 1907년입니다. 배경이 무엇이었어요? 헤이그 특사 파견으로 인해서 고종 황제가 강제로 퇴위당하고 그리고 군대를 해산시켰죠. 이 두 가지가 이 정미의병의 배경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들어가지요. 자, 네 번째. 곽지우, 고경명 등이 의병장으로 활약했다라고 돼 있는데 임진왜란입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보시면 자, 황푸군관학교에서 군사활동을 실시했더니 이것은 의열단의 활동이에요.
의열단이 1926년에 중국 황푸군관학교에서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입단을 했고 입교를 했고 그곳에서 우리가 군사훈련을 받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37번에 3번이 정답이죠. 자, 38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틀린 것을 찾아보자. 시기를 찾는 거예요. 자,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제인데 회사를 만드는 허가제예요. 제2조 조선 외에서 설립한 회사가 회사네요. 그렇죠? 조선의 본점이나 또는 지점을 설립하고자 할 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회사령이죠. 자, 회사령은 1910년에 만들었고요. 그리고 허가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920년에 회사령이 폐지가 되면서 그러면서 신고제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자, 퇴영을 당하고 업혀가는 조선인. 조선 퇴영령이네요. 그렇죠. 조선 퇴영령. 그래서 1910년대. 그래서 조선 퇴영령 정확하게 1912년이니까 맞고 10년대 있었고 두 번째. 자, 칼을 찬 채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 191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 교사뿐만 아니라 그 뭡니까? 관리들도 옷을 입고 칼을 찼다라는 거죠. 세 번째. 자, 국채보상운동을 취재하는 대한일보 기자. 그래서 국채보상운동 1907년에 대구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10년인데 이전 상황이네요. 10년대가 아니네. 자, 네 번째. 재판 없이 현장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헌병경찰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즉결 심판이 가능했던 언제입니까? 1910년대 맞고요. 다섯 번째. 자, 토지조사령에 따라서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이죠. 자,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대에 있었습니다. 토지조사령은 1912년에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 1910년대에 있었던 것은 1, 2, 4, 5번이고 10년대가 아닌 것은 3번.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39번 문제로 가봅시다. 39번. 자, 가에서 다 지역에 전개된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가번은 연해주고요. 자, 나번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간도인데, 그렇죠? 어떤 간도요? 서간도지요.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면 북간도가 될 것이고, 다번 보시면 여기 어디예요? 중국 상해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한번 풀어봐야지요. 자, 1번. 연해주에 신한청령당이 결성이 됐다라고 돼 있는데, 신한청령당은 상해에 있어요. 상하이에. 1918년에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김규식 선생이 활동을 했었고요. 두 번째, 가번. 대조선 국민군단은 하와이죠. 1914년 하와이에 군대를 조직하는 박용만의 하와이 대조선 국민군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 2번, 서간도, 3번이죠. 이제 서간도. 됐고, 3번. 3번에 보면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독립의군부가 조직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국내 서울에 있지요. 그렇죠? 1912년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임병찬이 조직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 4번 한번 볼까요? 서간도. 자, 신흥무관학교가 설립이 돼서 독립군을 양성했다. 그렇죠. 서간도.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민회의 활동이죠. 신민회는 1907년. 1911년까지 활동을 했었는데, 자, 이들이 그 인재를 양성하고 또 뭡니까? 자금을 모집해서 어디? 간도, 만주로 보냈죠. 만주에 신흥 강습소를 만들었고 그것이 신흥 무관학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이 정확하게 맞고요. 5번은 이제 상하이에 대한 얘기인데 맞는지 한번 살펴보자. 대한광복군정부가 수립돼서 독립전쟁을 준비했다라고 돼 있는데 대한광복군정부 1914년에 어디? 연해주지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예요. 그래서 이상서를 정통령 그리고 그 이동휘를 부통령으로 했었던 정부 형태의 독립운동단체. 그렇죠. 그래서 상하이가 아니고 연해주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9번에 4번이 정답. 우리가 40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가해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옳은 것 찾아보자. 역사업 돋보기라고 돼 있는데 1908년 일제가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하고
일본인의 농업 이민을 장려할 목적으로 설립했는데 1926년 의열단의 나석주가 폭탄을 던진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라는 거죠. 의열단 소속의 나석주 선생이 나석주 의사가 폭탄을 던졌다라는 곳이 어딥니까? 동양 척식. 그렇죠. 주식회사. 사진도 잘 나오죠. 자,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1908년에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1910년 국권을 침탈한 이후에 얘들은 경제적으로 침탈을 하는 아주 나쁜 식민 통치 기구였다라는 거죠. 어디 있어? 그냥 나오네요. 5번의 정답이죠. 자, 1번. 전한국은요. 1883년에 만들었던 우리나라 화폐 주조국입니다. 화폐를 찍는 곳이었고, 자, 두 번째 무엇이 있느냐? 해상공국이요. 1883년에 만들었던 보부상들의 보호를 해줬던 보호기관이었고, 세 번째 농광회사요. 1904년 보안회와 함께, 그렇죠? 그래서 일제의 침탈에 대항을 했었다라는 거죠. 일제가 무엇을 얘기했죠? 황무지 개간을 해달라. 황무지 개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철회를 시켰다라는 거죠. 네 번째, 대한천일은행. 그래서 1899년에 있었던 우리나라 그 민족 자본은행, 그렇죠? 민족 자본은행이 천일은행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민통치기구 5번이 정답. 자, 41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밑줄근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사진은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 창립 총회를 기념해서 촬영한 것인데 이 단체는 조선인의 힘으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직됐는데 이 단체가 주도한 민족운동. 자, 1920년대 조선교육회가 총독부에 가서 이걸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총독부가 거절했어요. 그게 뭐예요? 대학교.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밀립대학, 민족대학을 만들 것이야 라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전개하지요. 자, 언제 전개합니까? 1920년대에 전개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파악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제 이분이 이제 여기에서 활동을 했었다라는 거죠. 1번. 자,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했다라는 거죠. 통감부는 1905년 만들어지기로 했었으나 1906년에 만들어서 1910년까지 우리 민족을 탄압을 했었던 악질 식민 통치기구였고 이것이 뭘로 바뀌어요? 조선 총독부로 바뀌는 거고. 자, 당시에 조선 총독부죠. 조선 통감부가 아니었다. 자, 두 번째,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준 것은 1919년 3.1운동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대구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1907년 국채보상운동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 고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삼아서 이때 만세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것 3.1운동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상제, 이승훈을 중심으로 모금 활동을 전개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모금을 했었는데 뭡니까? 일본 놈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탄압을 하기 위해서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경성제국대학을 만들고 나니 모금 운동이 점차로 좌절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실패로 돌아가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42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42번 여기에서 한번 가고 갈까? 지우는 게 힘드니까 42번 한번 가봅시다. 자, 밑줄근 이 시기를 연필해서 골라봐라. 2018년인데 오늘은 서귀포에 있는 알뜨르비 행정을 찾았대요. 이것은 일제가 주민들 강제동원해서 건설한 군사시설로 만주사변 이후에 중국 대륙 침략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던 이 시기. 자, 만주사변 언제예요? 1931년. 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이후 중국 대략 침략을 본격적으로 했던 언제예요? 1937년. 지금 뭡니까? 전쟁에 광분하고 있는 1930년대 일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침략을 진행하던 이 시기에 일본 해군 항공대의 전진기지로 이용되었다고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역사의 흔적은 과거를 잊지 않도록 깨우쳐준다.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1930년대 침략전쟁이 있었던 이후 일본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지금 나온 알뜨르비 행정은 이 일본군이 이때 그
그 적한테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비행기 있죠? 자신들의 비행기를 숨겨두었던 이 경납고 역할을 했었던 시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에 있다. 5번. 자, 우리가 이제 몇 번 문제예요? 43번 문제로 들어갑시다. 자, 43번. 자,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의 묘가 있는 건데요. 흉상이 딱 하나 있네요. 그는 대한독립군 사령관으로 김좌진과 함께 만주에서 큰 활약을 했습니다. 이후 연해주에서 활동하다가 1937년 소련에 의해서 이곳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다라는 거죠. 지금 대한독립군 사령관 김좌진 장군하고 함께 큰 활약을 했었던 그 장군이 누구냐? 홍범도 장군이에요. 그 예전에도 이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홍범도 장군이죠. 1920년 어디에서 활동을 했어요?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대파했었다라는 거죠. 크게 격파했던 홍범도 장군 됐습니다. 자, 1번 조선 의용대를 창설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누굽니까? 김원봉이죠. 1938년 어디에서 한커우에서 조직한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부대 조선 의용대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이고요. 세 번째 이완용을 습격해서 중상을 입혔다라는 거지. 이재명이죠. 이재명 의사. 그래서 1909년 명동성당에서 이 벨기에 황제의 추도식에서 그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었던 이완용을 복부와 목에 칼을 찔렀으나 이완용은 살았다라는 거죠. 자, 그 동그라미 4번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했던 김익상 의사지요. 다섯 번째 쌍성보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 한국 독립군을 이끌었던 지청천 장군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3번에 2번 홍범도 장군을 풀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44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자.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걸 찾아봐요. 설립연도는 1927년입니다. 자, 조선 여성의 단결 및 지위 향상, 그리고 개요에 보시면 신간의 자매단체로 결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보니까 발기총의 모습, 그래서 여성들이 또 앉아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여성들의 1920년대 여성들의 민족유일당 운동이 있었고 그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 군우회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군우회는 신간회가 만들어졌을 1927년에 같이 만들어지고 신간회가 해소되었던 31년에 같이 해소되는 군우회다라는 거죠. 자, 1번. 그러면 정답이 2번에 나와 있죠. 2번 정답 체크하고 1번. 권업회요. 연해주에서 1911년 만들었던 우리 그 민족운동 단체였다라는 거죠. 유인석, 이상설 이분들이 여기에서 조직을 했던 건업회. 자, 두 번째 됐고요. 3번. 자, 누구냐? 대한자강회입니다. 그래서 1906년에 대한자강회가 만들어지고요. 자, 이 대한자강회는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했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보시면요. 헌정연구회예요. 그래서 1905년 헌정연구회가 지금 대한자강회로 계승되는 건데 아무튼 그 헌정연구회는 그 일본 친일단체 일진회에 대항을 했었다라는 거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다섯 번째 보시면 토산 애용 부인회 참 생소하지요. 1923년에 있었던 부녀자들의 그 모임인데 부인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산장려 운동에 참여를 했었던 단체 토산 애용 부인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있고 우리가 45번 문제로 넘어가 보자.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걸 찾아보세요. 자, 이 사진은 일제강점기 때예요. 강원도 평창에 있었던 평창의 이병 행사 모습이
일제강점기 이병, 일제는 징병제를 통해서 수많은 조선 청년들을 전쟁터로 끌고 왔어요. 전쟁 나왔죠. 그럼 1930년대 이후에요. 자, 일제가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를 공포한 이후에 있었던 사실. 자, 일단 징병제요. 일본이 언제? 일제가 1944년에 징병제를 발표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1번 봅시다. 간도참변이 발생했어요. 1920년부터 경신참변. 그렇죠? 그래서 21년까지.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 있는 시기. 두 번째. 원산 총파업이 일어났대요. 1929년에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죠. 됐고요. 자, 세 번째. 여자 정신 근로령이 실시되었어요. 1944년입니다. 그래서 징병제와 함께 여자 정신 근로령이 또 만들어져서 여성들을 공장과 그리고 성노예로 끌고 갔다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4번에 제1차 조선교육령이 시행된 것은 1911년부터 1922년까지. 자, 다섯 번째, 산미증식 교육이 처음 추진되었다라는 거예요. 1920년대를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다. 처음 추진이니까. 만약에 산미증식 교육을 재개하였다 그러면 40년대로 볼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왔으니까 3번이 정답이고 46번 문제로 들어갑시다. 46번. 자, 가해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것은 가해 대일선전포고문이에요. 자, 대일본에게 정제를 선포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지요. 그렇죠? 일본뿐만 아니고 독일에게도 선전포고를 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자,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자 김구 주석과 주석제가 있었고, 그렇죠? 조소왕 외무부장의 명의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부주석제가 나오면 연도가 44년 틀려져요. 근데 주석만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임정에서 1941년 대일 선전포고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연합군과 함께 대일본 그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는 우리 한국광복군의 모습이다. 자, 첫 번째. 독립문을 건립했다. 어디예요? 독립협회의 활동이죠. 독립협회가 예전에 있었던 영은문, 그러니까 청나라 사진, 중국 사진이 왔다 갔다 했던 영은문을 헐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자,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있었을 때 그 문이 없었어요. 영은문은 없었는데 그 자리가 있었고 거기에다 세운 것이 독립문. 자, 두 번째, 서전서숙을 설립했다라고 돼 있는데 1906년 만주 용정에 이상설이 세웠던 일종의 학교다라는 거죠. 세 번째,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칭에서 조직한 우리나라의 군대였다라는 거. 네 번째, 기관지로 만세해보를 발행했으니 이것이 천도교계 신문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를 했으니 이것이 조선어학회. 1931년부터 42년까지 활동을 했었던 우리 국어 그 연구기관 조선어학회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47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가에서 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 순서 맞추기예요. 자, 가번 한번 볼까요?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가 협의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죠. 삼상회의. 언제 열립니까? 우리가 광복 직후에 정부를 조직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됐죠. 그래서 언제까지 가요? 12월까지 갑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미영소가 모여서 회의를 했다라는 거죠. 자, 나번 볼게요. 덕수군 석조전에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다라는 건데 미소공동위원회는 두 차례 열려요. 1946년과 47년인데 그런 것까지는 뭐 알 거 없고 우리가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보세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 무엇이 있었죠? 첫 번째, 이 한국의 정부 임시정부를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 임시적인 정부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얘들이 못하니까 우리 강대국 미국과 소련이 크게 이들 입장을 대변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만들자라는 결정을 받고 세 번째가 뭡니까? 미영중소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최고 5년간의 신탁 통치를 대신 해주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미소 공동위원회는 이 이유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요. 자, 4번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했다라는 거죠. 자, 미국이 도저히 안 되겠어요. 얘들이 이 이후에 좌우압작 운동이고 뭐고 다 했는데 다 깨져. 그렇죠?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서 1947년에 유엔에 이관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유엔 총회에서 결의를 하죠.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를 해라라고 했는데 북한이 입국을 거부했고 반대했죠. 그래서 다시 소총회를 열어서 남한만 정부 뭡니까? 남한만의 총선거를 해라. 북한 빼고. 그래서 했던 것이 48년 5월 10일 50 총선거죠. 자, 아무튼 이 순서대로 하면 가, 나, 다가 되죠. 1번이 정답. 자, 우리가 48번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자,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사실. 자, 서울과 부산을 이어주는 총 길이 400km가 넘는 국내 최장 고속도로가 드디어 뚫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부 고속도로, 서울과 부산 경부 고속도로 언제죠? 1970년입니다. 자, 1970년 경부 고속도로가 뚫렸는데요. 이때는 제2차 경제개발 계획 중간이었고 제3공화국이었던 박정희 정부였다라는 거죠. 1972년 새 4공화국이 되는 거죠. 유신체제. 아무튼 박정희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찾아봐라라는 거죠. 자, 1번.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1993년 김영삼 정부 아닙니까? 김영삼 정부에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했고요. 두 번째. 자, 서울올림픽 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올림픽은 1988년. 그래서 88 서울올림픽이라고도 하고요. 당시의 정부는 노태우 정부였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1987년 1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전두환 정부였고 이 일을 기화로 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들고 일어나서 6월 민주항쟁이 전개가 되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 박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반민특위죠. 반민특위는 뭡니까? 국회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바로 직후 상황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건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9월 달에 반민법을 만들고 그리고 10월 달에 반민특위를 조직하게 되니 당시의 1공화국 이승만 정부였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면서 분신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1970년에 있었던 전태일 분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1970년 저임금 저고가 정책에 화가 났죠. 사람다운 근로 여건을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전태일 열사가 분신을 했다라는 거죠. 당시에 그러면 70년이니까 박정희 정부 맞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 5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우리가 49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1980년 광주에서 시민들은 민주주의 회복과 계엄령 철폐를 요구하면서 신군부에 저항했다라는 거죠. 신군부가 등장을 했다는 거죠. 신군부가 집권을 해서 좀 있다가 누가 전두환이 정권을 잡고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는 5공화국이죠. 아무튼 자, 1980년 광주에서 시민들은 민주주의 회복과 계엄령 철폐를 요구하면서 신군부에 저항했다라는 거예요. 자, 2011년 이 유네스코 기록 유산에 등재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럼 전두환 정부가 있기 전에 신군부 이렇게 돼 있다. 자, 신군부가 1979년 12월 10일 12.12 사태로 인해서 불법적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이 이후로 우리가 신군부 퇴진운동이 전개가 됐죠. 그래서 80년까지 진행이 되고
80년 5월 달에 서울의 봄 서울역 시위가 절정에 달했을 때 잠깐 소강 상태가 있었을 때 그렇죠. 5월 18일 광주에서만 어떻게 오히려 더 들끓는 민주주의 운동이 전개가 되고요. 그래서 이 전두환 정권 신군부는 시야를 광주로 돌리고 광주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광주에다가 공수부대를 투입하는 5월 17일. 그래서 5월 18일 그 광주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민주주의를 부르짖었죠. 이것이 무엇이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보자라는 거죠. 4.19 혁명이요. 1960년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승만 정권의 그 독재와 그리고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것이 4.19 혁명. 자, 6월 민주항쟁이요. 1987년 6월 달에 있었죠. 그래서 6월 10일 60항쟁이라고도 불렀던 6월 민주항쟁이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부마 민주항쟁. 이것은 1979년 10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박정희 정부가 이제 유신 체제가 막을 내리기 바로 전 상황이죠. 부산, 마산에서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부마 항쟁이 있었고, 네 번째는 5.18 됐고요. 다섯 번째 보시면 한일협정 반대운동입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가 1965년에 있었는데, 자, 그때 당시에 그 중앙정보부장 김종필과 일본의 수상 그 오이라가 면담을 가졌어요. 그리고 메모를 썼죠. 그것이 그 김종필 오이라 메모인데 이것이 노출이 되면서 공개가 되면서 사람들이 분노했고 그 체결되기 1년 전인 1964년 6월 3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그 굴욕적인 협정을 반대한다라는 6.3 항쟁이 전개가 되었다라는 거죠. 박정희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진압한 이후에 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체결하게 되죠. 자, 50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사건이 있었던 정부 시기의 통일 문제를 찾아보자. 땡땡신문. 남북한 냉전 청산에 큰 거름을 내딛다라는 냉전 사회였나 보다라는 거죠. 제46차 유엔 총회에서 159개 회원국 중 105개국이 공동 제안한 남북한 유엔 가입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으니 남북한 유엔 공동 그 가입이 언제입니까? 1991년 노태우 정부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됐습니다. 자, 노태우 정부에 있었던 일을 찾아봐라라는 거지. 1번.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했는데 1972년 박정희 정부에서 7.4남북 공동성명을 하고 이에 대한 통일을 위한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다. 1991년 노태우 정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 자, 세 번째 보시면 7.4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7.4남북 공동성명 1972년 박정희 정부. 그래서 이것이 먼저 체결이 되고 이로 인해서 어떻게 남북조절위원회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네 번째, 개성공단 건설 사업을 실현하였다라는 건데 개성공단은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자, 2002년에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합의를 봤을 때는 김대중 정부였고 그리고 2003년에 착공식을 엽니다. 자, 이때는 언제입니까? 노무현 정권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렇게 됐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보시고 아무튼 둘 다 답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최초. 이게 중요하죠. 최초예요.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다. 2000년이고요. 이 2000년에 그 김대중 정부에서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열었는데요. 이때 결과가 6월 15일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0일의 중급 시험을 다 풀어봤습니다. 문제가 어느 정도 쉬웠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풀었는데
여러분들은 그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앞으로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거고 출제 경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 나올 것인데 이런 것이 나온다면 이론을 다시 살펴보시기로 하고 저는 그 다음 회차 42회에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